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 가을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내 또는 남편의 외도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게 외도 신호인지 몰라서 긴가민가 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남편은 어떻게 다르고 아내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해하시는 남편의 외도 신호는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가장 많이 상담을 합니다. 신혼 초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 제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식었대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러죠.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혼한 지 1년 반 됐거나 3년 되신 분들이 한 6개월 전부터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6개월 전부터 그랬다. 그 전에 남편이 혹시 뭔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없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은 얘기를 합니다. 야근이 좀 많아졌어요. 주말에 회사 출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많이 바빠졌고 아이패드에 비번이 걸렸거나 핸드폰에 공개하던 비번을 바꿔버렸거나 이런 일이 생기긴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거는 바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신혼초에 계신 아내분들은 인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 남편이 바람 필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나 내 남편은 바람을 안 필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우리의 오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야근이 많아진 내 남편, 정말 야근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야근이 많아진과 동시에 핸드폰에 비번이 걸리고 구글 타임라인이 갑자기 로그아웃되고 뭔가 내가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이건 암에 걸려서 혼자 조용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99.9가 바람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이럴 때 그러면 아내의 외도 신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내분들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집니다. 항상 똑같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친구가 알리바이를 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친구를 반복적으로 만나는 일이 생기고 또는 모임이 잦아진다거나 또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핸드폰에 비번이 걸리고 잦은 통화 또는 잦은 마켓 방문,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자주 물건을 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더불어서 아내의 소비가 많아지는데요. 그 소비의 비중이 속옷에 많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쁜 속옷, 나하고는 별로 입을 일 없는 예쁜 속옷 또는 옷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고 본인을 치장하는 어떤 사치스러운 굉장히 비싼 고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위한 소비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외도 신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남자들의 운동, 혼자 제주를 살러 간다든지 아내분들의 짜증, 남편분들의 짜증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딱 100%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야근과 비번, 잦은 친구의 만남과 비번 이런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짜증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짜증은 금전적인 걱정 때문에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바람이다 할 수 없어요. 짜증이 많아져서 갑자기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류를 범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야근이 많다거나 외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잦은 외출이 있다거나 했을 때 비번이 걸리고 구글 타임라인이 아웃돼 버리고 이럴 때는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암에 걸려서 저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고 내가 조용히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증거는 없는데 촉을 믿어야 될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촉을 믿는 것이 저는 80% 이상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편집적인 성향이 있으셔서 성격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의부증, 의처증이 걸린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아닌 게 확실한 이상은 내 촉이 바람이 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촉을 믿으셔야 되고 증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촉이 저는 80% 이상 훨씬 높은 확률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사실은 부부밖에 모르는데 이게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고 싶은 내 마음이, 배신당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보고 있는데도 그 증거라고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기저 안에는, 그 심리 속에는 그 사람이 뭔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거고, 사실은 그 마음의 눈을 뜨시면 그 촉을 통해서 증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게 맞다고 믿어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절대로 증거를 내밀기 전까지는 진실을 고백하지 말라는 먼저 선행을 한 경험자들에 대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그 교훈을 지키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한은 완전 범죄가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이 유책 배우자들, 외도를 한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거나 블랙박스나 핸드폰, 문자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억울하다, 너의 잘못이다, 너의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이러고 상대방을 환자를 만들어야, 가스라이팅을 해야 내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고 내가 계속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나쁜 놈이나 나쁜 X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나쁘지 않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될 거라는 어리석음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별을 고했을 때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 그러면 여자가 잡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이 돌아선 걸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자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는 사실은 잡기가 남자만큼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 남자가 바람난 건 돌아오지만 여자가 바람나면 끝이다.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심리적인 걸로 보면은 여성분들은 사랑이 되돌아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떠난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바람나고 돌아와도 마음이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나를 가꾸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내분이 바람을 났을 때는 나를 가꾼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내버려두고 나를 가꾸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남성분들은 혼자 동굴 속으로 괴로우니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아내분들은 계속 쫓아가서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역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약간 멈추고 아내분들은 나를 가꾸는 거에 집중하고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좀 떼고, 남성분들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많은 외도 신호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뚜렷한 외도 신호는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야근이 많아지고 핸드폰 비번과 구글 타임라인이 아웃되는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을 만들거나 모르는 카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한 지나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소비의 중심은 속옷이고요. 이 안에서 같이 비번이 걸린다. 그러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 이 문제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이성적인 배우자분께 지금 유책이 없는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외도 신호를 파악하셔서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